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19세기 영국 미술계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전설 중의 전설로 꼽히는 라이벌전입니다. 바로 영국 풍경화의 양대 산맥 윌리엄 터너와 존 컨스터블의 대결이죠. 단순히 그림 감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격변 속에서 이 두 천재가 어떻게 자신만의 시각으로 자연을 해석하고 캔버스에 담아냈는지 그 경이로운 미학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해볼까요? 그가 여기에 왔었고 총을 한 방 쏘고 갔구나. 여러분, 이게 1832년에 화가 존 컨스터블이 텅 빈 전시장에서 내뱉은 탄식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점잖은 화가가 가슴에 총을 맞은 것 같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을까요? 이 짧은 한마디에는 당대 최고의 라이벌에게 느꼈던 충격, 경이로움, 그리고 처절한 패배감이 아주 생생하게 녹아 있습니다. 1832년 런던 왕립 아카데미 여름 전시회. 그야말로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대결의 과정은 진짜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전시장 벽면 어디에 그림이 걸리느냐는 화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라이벌의 신작이 하필 나란히 한 벽면에 걸린 겁니다. 도전자였던 컨스터블은 무려 13년이나 영혼을 갈아 넣은 화려한 대작을 걸었어요. 반면에 그 옆에 걸린 터너의 바다 풍경화는 평온하긴 한데 왠지 모르게 좀 심심해 보였단 말이죠. 컨스터블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개막 전날 터너가 전시장에 쓱 나타나더니 자신의 그림을 한참 봅니다. 그러고는 붓을 들어서 붉은 물감으로 동전만한 점 하나를 툭 찍고 사라집니다. 부표를 그린 거죠. 와,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붓놀림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터너의 그림에 엄청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졸지에 컨스터블의 13년짜리 대작은 허세에 찬 복잡한 그림으로 쪼그라들고 만 겁니다. 천재의 그야말로 완벽한 한 방이었죠. 전시장을 뒤흔든 이 극적인 사건, 사실 이 두 사람의 너무나도 달랐던 삶의 궤적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천재 터너와 노력파 컨스터블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두 사람은 진짜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윌리엄 터너는 런던의 가난한 이발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10대 때 이미 그림을 팔고 20대에 아카데미 정회원이 된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독신으로 산 꽤나 괴팍한 아웃사이더였죠. 반면에 존 컨스터블은 시골 부잣집 도련님이었지만 아카데미 준회원이 되는 데만 무려 20년이나 걸린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노력파였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7아이를 둔 아주 다정하고 사교적인 가장이기도 했고요. 성향부터 살아온 배경까지 완전 극과 극이죠? 하지만 이들의 예술을 그저 개인적인 라이벌전으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배경은 이들이 살았던 시대, 바로 산업혁명기의 변화입니다. 이 시기 런던 시내 한번 상상해보세요. 증기기관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뿜어내는 매연, 끔찍한 스모그,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화된 도시에 찌들어갔고 특히 새롭게 돈을 번 부르주아들은 이 오염된 도시를 벗어나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자연을 미친 듯이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풍경화가 완전히 달라져요. 단순히 초상화 뒤에 깔리는 장식용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하고 지친 감정을 쏟아내는 독립된 주인공으로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급변하고 불안한 시대를 터너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미학적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드먼드 버크의 숭고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거대한 폭포나 끝이 안 보이는 캄캄한 시면 앞에 섰을 때 그 무시무시하면서도 찌릿한 경이로움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버크는 이렇게 끝을 알 수 없는 모호함과 광활함이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압도적인 공포와 경이로움을 끌어낸다고 봤고 그걸 숭고미라고 불렀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대자연 앞에서의 그 압도적인 감정, 터너는 바로 이 숭고의 미학에 꽂혔고 그걸 캔버스에 완벽하게 쏟아 부은 겁니다. 터너가 그린 폭풍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사물의 뚜렷한 경계 같은 건 스모그랑 비바람에 다 뭉개져 버렸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인간이 만든 증기선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휩쓸려 있습니다. 터너는 얌전하게 풍경을 재현한 게 아니에요. 빛과 색을 미친 듯이 뒤섞어서 우리가 그림 밖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폭풍우 한가운데 멱살 잡혀 끌려 들어간 것 같은 생생한 공포, 즉 숭고를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산업화 시대에 그 혼란스럽고 주체할 수 없는 역동성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라이벌 컨스터블은 어땠을까요?
그는 불안한 시대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맞섭니다. 바로 픽처레스크, 그림 같은 아름다움으로 말이죠. 터너가 사람들을 압도하는 공포로 승부를 봤다면 컨스터블은 공포 대신 위안을 택했습니다. 삭막하고 딱딱한 도시에 갇혀 지내는 영국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꾸밈없고 불규칙한 자연스러움, 즉 고향 시골 마을 같은 평온한 도피처였거든요. 컨스터블은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하고 무서운 자연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일상 속의 친근한 자연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린 풍경들을 보면 진짜 따뜻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영국의 시골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 들판에서 잠깐 쉬는 여인이나 물 마시는 소년, 심지어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애정을 듬뿍 담아 묘사했죠. 파격적인 기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자연의 진실한 모습을 묵묵히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평생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런 컨스터블의 세밀한 관찰력이 훗날 바다 건너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영감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미술관에 가서 이 두 거장의 명작을 딱 마주쳤을 때 도대체 어떻게 감상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 그 꿀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터너의 작품 앞에서는 숭고미, 거대하고 모호한 대기가 주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이성을 탁 놓고 몸을 맡기시면 되고요. 반대로 컨스터블의 작품 앞에서는 픽처레스크, 그림 가까이 다가가서 일상의 세밀한 디테일들이 주는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를 하나씩 찾아내시면 됩니다. 산업화라는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한 명은 혼란스러운 장엄함을, 다른 한 명은 잃어버린 평온함을 캔버스에 붙잡아둔 거죠. 이해가 쏙쏙 되시죠? 만약 터너의 최고 걸작 중 하나인 저남 테메레르호 앞에 서시게 된다면요. 눈을 멀게 할 때 쏟아지는 저 황혼의 빛과 화면 전체를 꽉 채운 안개 속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저물고 차가운 산업시대가 들이닥치는 그 웅장함에서도 묘하게 애잔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완전히 압도해버릴 겁니다. 반대로 컨스터블의 그림 앞에 서신다면 퓰리처상을 받은 미술평론가 서베스찬 스미의 이 멋진 말을 꼭 떠올려 보세요. 컨스터블의 그림을 한번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같아서 늘 더 볼 것이 생겨난다. 맞습니다. 화가가 꾹꾹 눌러 담은 나뭇잎의 미세한 떨림, 구름이 드리운 그림자, 그 소박한 시골의 순간들을 마음을 활짝 열고 찬찬히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거대한 혼돈과 빛의 소용돌이로 시대의 불안을 집어삼켰던 천재 윌리엄 터너,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지독한 끈기와 따뜻한 애정으로 보듬었던 노력파 존 컨스터블. 19세기의 이 두 거장이 남긴 치열한 붓자국은 오늘날 우리에게 각기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이로움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장엄한 숭고미, 아니면 지친 하루 끝에 어깨를 토닥여주는 다정한 일상의 풍경.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국 풍경화는 과연 어느 쪽인가요? 당장이라도 미술관으로 달려가 이 위대한 두 라이벌의 세상을 직접 마주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